이번 주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운명이 판가름 나는 날입니다. 지금 4일경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남부지법의 황정수 판사의 판결이 있을 것 같고 6일에는 윤리 현 이양희 체제의 마지막 윤리가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준석이가 먼저 선수를 쳤더라고요. 이양희 위원장의 아버지가 소속 이철성 전 신민당 총재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정치계의 거목이었죠. 이른바 40대 기술원의 한 당사자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양희 위원장을 일종의 저격을 했어요. 4.4.5위까지 이렇게 지금 소환해가지고요. 이승만 시절에. 그렇죠. 지금 이제 그때 우리 54년이죠. 예. 54년에 그 개헌할 때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때 두 번밖에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삼선 갈라도로 이렇게 개헌할 때 그때 그 유명한 4.4.5위 예. 서울대 수학자 있잖아요. 네, 수학 교수를 동원해갖고. 아마 그때 이제 그 반대했던 사람 중에 김영삼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마 이게 그때 저희가 적어왔거든요. 자유당 의석 있잖아요. 예. 아마 자유당이 그때 114석이에요. 예, 그렇대요. 114석 중에. 근데 그 중에 4.4.5위 반대한 게 13명이죠. 13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야,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거긴 해요, 숫자는. 지금 이게 이준석의 부역자들, 한 1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최대하면. 예. 뭐 저는 한두 명이나 보는데. 뭐 국회의원은 한 30명 되니까요. 한 그러니까. 4명. 예. 그러면서 이게 이양희한테 저는 업소하는 것 같아. 아니, 당신 아버지가 그래도 이게 그때 4.4.5위 반대하면 강제간 부인데 당신은 또 그럼 되느냐? 뭐 이게 업소도 하면서 또 이게 경고도 하고 이걸 이게 들고 나왔는데 뭐 저는 이번에 권성동하고 같이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준석이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 그렇죠. 같이 치는 왜냐면 거죠. 대척점이 있는. 윤핵관 중에 핵관인데 예. 권성동이도 이게 징계하는 거는 내를 죽이기 위한 예. 포석 아니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형평성 시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권성동도 이게 저는 징계 사유가 있다 봐요. 저는 권성동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 점에서 이게 권성동도 징계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도 그대로 이게 이번에 뭐 3년 정지도 있는데 3년 정지보다 날려야지. 탈당 권유 예.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6일날 징계는 100% 봐요. 징계는 이게 100%를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4.4.5위 개헌까지 이렇게 소환하면서 그때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소속 이철승 전 총재야말로 우리 정치사의 거목이고 그 당시 4.4.5위 개헌할 때 의장석에 뛰어 올라가서 그렇죠. 그 사회를 보던 부의장 멱살을 잡고 이 나쁜 엑세스더라 요새 새끼가 하도 유행입니다만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기를 보인 것이죠. 그런 딸이 지금 이렇게 지록이마나 다름없는 이 징계를 하려야 하느냐고 자기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4.5위 보고 진짜 이 5위 보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는 성상남.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4.4.5위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대자비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요. 역사를 뭐 압니까? 어디 과학고 넣어가지고 이게 과학 회사면 역사를 압니까? 아직도 이게 입에 구상유치라 그러죠. 예. 입에 젖버린데 나는 너 이게 이준석의 역사를 좀 쓰려면 알고서 저는 그래도 이게 저 뒤에 있잖아요. 예, 제가 역사책. 백인의 인물로 보고 우리 역사. 예. 제가 역사책을 하나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렇게 잘 보인다고 이준석. 쪽에다 놔뒀습니다. 내가 이게 4.4.5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할 때 무리하게 헌법을 개정해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그게 4.4.5입이었죠. 예. 지금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때 한석 더 있었을 때. 근데 이준석 하나 물어보자고.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해가지고 지금 재선 3선하려고 그래?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개헌해가지고 야 단임제가 아니고 2번, 3번 날 대통령 장기 집권하겠다. 이거 하고 있냐고. 이거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4.4.5하고. 아무 관계 없죠. 이번에 징계는 이준석 너가 이게 성상납 받은 게 명백한데 받은 게 아니라고 어디 가로세로 고소한 무고 예.
그다음에 김철거에 보내가지고 7억 각서, 증거인멸. 예. 그리고 너게 뭐래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 개고기부터 해가 신군분이 어쩌니 이런 게 분탕질친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너 징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게 윤리를 막 비난했잖아. 예. 기구를. 뭐 어디 오고 그 사주를 받느니 어쩌니 저렇게 했죠. 윤회관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아무데나 그 사사업을 갖다 붙이는 것도 잘못이고 너 어제 보니까 또 이준석 또 동물 하나 비유했던 거 개구리에 개구리 있잖아 개구리. 예. 뭐 지금 이게 개구리가 끓는 물에 죽는지도 모르고 뭐 위기의식도 못 느낀다고 너 그걸 떠올렸잖아. 예. 근데 뭐 동물이 자꾸 개, 뭐 양, 개구리 노는데 딱 일관돼야지. 저는 이게 이준석이를 미친 개라고 했더니 예. 저 우리 민영삼 원장하고 배성이 따따붙다 있잖아. 네. 그거는 자꾸 이게 똥개라고 하는가 봐. 야, 너 똥개, 미친 똥개라고 하자고. 미친 개인데, 미친 똥개. 네. 너 개 하나로만 이준석이 비유하면요. 원래는 이게 개를 잡을 때는 제일 좋은 시즌은 복날이에요. 예. 원래는 이게 팔을 그 복날에 이준석이 잡아야지. 개 잡는 거는 원래 복날이 저격인데 예. 조금 이게 늦어졌죠? 예. 근데 이번에 뭐 선선할 때 개 잡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미친 똥개 그 10월 6일 날 저는 확실하게 이제 잡힌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발 뻗고 좀 잔다. 이래 봅니다. 우리 윤경희 님이 이준석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6일 날에는 이제 무조건 결론이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4일 날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관계없이 6일 날은 이준석의 운명은 결정이 나는 거죠. 그걸 더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가처분도 그래요. 황정수, 김명수, 저 경고합니다. 김명수는 이게 곧 기소될 겁니다. 네. 우리 대법원장 김명수 있잖아. 예. 황정수 너 판결문도 내가 이게 그 황정수도 판결문 읽는다고 엄청 고생해서 전부 비문장이고 논리가 없어 엄청 고생했는데 예. 자 결론만 보면 이게 그때 비상사항이냐 아니냐 핵심이죠. 황정수 판결을 보면 예. 그때는 이게 최고위원이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배현진이하고 사퇴 안 했다는 거잖아. 4명이 있으니까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전국에서 채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 핵심이죠. 예,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4명이 있고 이준석도 어쨌든 징계는 하겠지만 최고위원으로 있었으니까 대표. 예. 예. 근데 이번에 전국위에서 이번에 한 거는 최고위원이 몇 명 있어서 1명 있었어. 김용태 1명 있었다고. 예. 근데 이게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이번에 황정수 또 이게 비상상황이 아니다. 최고위원이 김용태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전부 채우해라. 이러면 너 이게 법원 앞에 다 이게 횃불 태우게 되고 다 가. 예. 법원 앞에. 예. 저는 아무리 이게 김명수, 똘마니, 황정수라 하더라도 그때는 최고위원이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4명이 아니지만 네 말대로 하더라도 4명 아니야. 예. 근데 그 이후에 1명 김용태 혼자 남았잖아. 그건 이게 비상상이 아니라고? 전국이 비상상이라고 이게 비대에 맞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그 황정수도 못 버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요. 이번에 가처분도 이준석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 아무튼 뭐 가처분의 결과가 기각과 인용에 따라서 국민의힘 앞에 행로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빨리 지도체제를 정비를 해야 한다. 조기 전당대회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해야지 이런 상태로 끝까지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비대위가 설사 기각이 돼가지고 비대위 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빨리 지도체제를 안정해서 내년에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인식들이 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도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국감이라고 하지만 국감은 원래 야당판입니다. 여당이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 갖고 국감 뭐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감 핑계 대지 말고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 당권 경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아주 신발끈을 바짝 조여 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론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 이분은 지금도 뭐 최고위원 제대로 복귀한다고 계속 딴소리를 하고 딴지를 걸고 있던데 그 외에도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조경태, 윤상현, 김태호, 정진석, 정우태 열성고라고도 부족하고 이 사람들은 다 그렇다. 또 이준석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최재형이라든가 하태경, 김웅을 밀 것이다.
그래갖고 열 손가락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 후보가. 그런데 제가 여권의 핵심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이 사람들 싹 이렇게 하고, 이 정부에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참 신하지 않느냐.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너무 지금 일이 많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권영세 장관이 지금 통일부 뭐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 당대표 말이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저는 안철수한테 기대를 접었어요. 그렇습니까? 야, 간철수는 한 번 이게 간철수는 영원히 간철수야. 예. 지금 왔다 이게 갔다 해요. 계속 간을 보는 게 안철수는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유승민, 하태경이 있죠. 유승민한테 제가 오늘 진짜 심한 욕을 한번 적어왔어요. 예. 너기 유승민, 너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심한 욕은 처음인데, 유승민, 너는 이게 한마디로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게 가장 심한 욕이야.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게 왜 그래? 내가 이재명, 문재인을 싫어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좌파니까 그래. 그렇다 치고, 너는 이게 위장좌파 프락치하면서 내부에서 이게 우리를 돼지 취급했잖아. 예. 아니, 욕설하고 바이든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안 한다고 국민을 돼지 취급한대. 근데 우리 자유우파 국민은 바이든이라고 안 느끼잖아.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을 돼지 취급한 게 유승민입니다. 너 이게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야. 빨리 나가든지. 유승민. 하태경이는 뭐 청와대에서 욕설하는 걸 입증을 못하면 사과해래. 아니, 하태경. 너 여기 입증 책임이란 거 법률 용어인데 입증 책임은 욕설이라고 주장하는 놈이 해야지. 왜 내가 욕 안 한 걸 내가 어떻게 입증해?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하태경이 이런 자들이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준석이나 유승민, 하태경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안철수도 저는 접었고 그 다음에 이번 당대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정말. 내년에 총선 공천권까지 있잖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뜻도 잘 받들고 당도 이게 통합할 수 있고 예. 제가 생각하는 적임자는 권영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할 일이 많아. 한동훈 장관 아직 이게 정치력도 좀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문재인 때려잡기도 바빠. 아,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열린공감 TV인가? 거기서 예. 30대 남성이 한 달간인가 스토킹 비행을 하기도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 열린공감TV 정천수는 미국 가 있고 비밀번호 바꿔가지고 거기에 강진구하고 몇 명이 더 탐사라고요. 아, 더 하나에 탐사. 따로 차려 넣었죠. 예. 거기서 미행했고요. 거기 뭐 30대 남성은 뭡니까? 그 스파이 비슷하게 하는 거. 제가 보기에 흥신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흥신소 많이 동원해가 잡았거든요. 예, 홍신소 사람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있어요. 이 강진구가 대표인데 그 67년생이거든요. 예. 30대가 아니잖아요. 50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한동훈은 일이 많아요. 근데 한동훈 차출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죠. 워낙 산뜻하니까. 근데 예. 권영세가 제가 적임자로 보는 게 일단 사심이 없잖아요. 권영세는 근데 본인의 대선 꿈이 없죠. 그렇죠. 원희룡은 또 대선 주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도 가장 받들고 그다음에 사심이 없이 당을 화합으로 이끄는 거는 권영세 장관이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게 통일부가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김정은이가 아예 뭐 윤석열 정부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사일만 막 쏘아대고 있는데 뭐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게 이준석에 대해서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너 이게 이준석 빨리 좀 조사받으러 가. 경찰에서 자꾸 전화가 안 온다고. 조사가 안 끝났다니까? 아, 그래요? 예. 그날 이게 조사에 도장도 안 찍고 밤에 가버렸잖아요. 다음에 그렇다고 없다고. 그러대요. 예, 10시간이나 왜 이렇게 조사를 길게 하느냐고 그냥 가버렸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다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못 넘기잖아. 그러면 이게 경찰 빨리 이게 이준석이 체포해가지고 나머지 마무리 하든지 그러네요. 아니면 이게 검찰에 넘겨야지 이준석이 빨리 수사 마무리 짓고 넘기라. 이 말도 하고요. 예, 그러네요. 근데 당대표하다가 제가 옆으로 샜는데 당대표는 저는 중요한 거는 이게 당을 전체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고 뭐 특별하게 권영세 장관이 잘못하거나 적이 없잖아요. 예. 뭐 저는 적임자들이 봅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수 장관에 대해서는 뭐 일맥식도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경륜도 그렇고 또 당내에서도 거의 거부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윤석열 대통령하고 뜻이 잘 맞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천 때는 이 대통령 그 핵심 보고 다 이게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이 하기는 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그 외에도 이제 나경원 지금 보수층만 우리 우파층만 여론조사 하면 나경원 전 나경원도 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나 조금 그동안 여러 차례 실족을 했기 때문에 잠시 쉬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나경원이 이제 찾을 겁니다. 왜 그렇게 팽개쳐 두느냐. 그럴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한 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